아, 딱 3명 있어. 이서진, 박지율, 최연. 딱 3명. 지금 이거 지금 막 세영 아니고. 네가 시작이긴 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누구지? 자, 114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14쪽에 2번 문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좀 같이 한번 보고요. 그랬을 때 여기 문제 빨리 보고 우리는 오늘 거속실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114쪽이나 피시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내가 여기 있는 요 문제를 숙제로 내드리긴 했는데 1번, 3번은 굉장히 잘했으나 1번 틀린 사람들은 잘 읽어봐. 1번 틀린 사람들은 문제 좀 잘 읽어보게 되면은 얘가 3.5m를 기준으로 낮아야 돼요? 아니면 같은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이 표지판의 모양을 보면? 지금 저희가 푸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뒤라고 114. 맨 끝에라고 맨 끝에. 거기 지금 현재 1번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3.5m를 초과하는 것만 아니면 된다 그러죠. 그럼 3.5m까지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3.5 미만 이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하로 잡아줬어야 돼. 틀린 사람들 대부분 다 미만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미만으로 잡아 틀린 거거든. 식은 잘 세웠는데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도요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같은 원리로 보면 되게 쉬워요. 딱 한 명 맞췄는데 이거 그냥 뭐 하라는 소리냐면 대충 이렇게 되겠다라는 상황을 이해하라는 소리인 거예요. 이 문제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거 상황을 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 상황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실제로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내가 남겨둘게요. 어떤 문제냐면 이게 사실 그거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니네 그거 교과서 들어가면 창의융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뭐 부록 같은 코너로 하나 있지. 단원 거의 끝날 때쯤 하나 나오는 거. 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약간 코너 부록 코너 같은 거 하나 있을 텐데 이 문제는 사실 요 부록 코너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저걸 왜 냈어? 이런 느낌이고 만약 이걸 시험 문제에 활용을 하고 싶다면 아마 여기에 구체적인 어떤 숫자를 줬을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숫자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줬을 거고 거기에서 답을 유도하라고 했을 텐데 얘는 그렇게 안 줬기 때문에 너네가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오히려 3번이 이거보다 훨씬 많이 쉬웠죠? 그치? 3번이 이거보다 훨씬 많이 쉬웠지? 3번은 그래도 우리가 좀 했던 거니까. 그쵸? 그래서 옆에 있는 3번은 좀 대부분 다 맞췄기 때문에 3번 내가 따로 안 할 거고 그래서 여기 2번이나 같이 한번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냥 저기 문제에서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돼 있는 거 있다면 그냥 읽어봐. 그리고 나서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건데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답을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답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냥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진주 6개가 있는데 5개가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의 차이를 줬냐면은 밑줄을 좀 그어놓고 갑시다. 같이.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뭐의 차이를 좀 줬냐 밑줄 가짜 진주는 진짜 진주에 비해서 무게가 무겁다 아니면은 가볍다 라고 주어졌다. 뭐야? 진짜는 가짜에 비해서 무거워요 아니면은 가벼워요? 무거워요. 그러니까 가짜가 훨씬 가볍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럼 니네 양팔 저울은 초등학교 때 해봐서 알지? 이거잖아 이거. 봐봐. 이거잖아. 그쵸? 그럼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해서 얘가 무게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 실렸어. 그럼 저울 어떻게 돼? 저울 어떻게 돼? 그치? 얘가 내려가고 그만큼 얘가 올라가지. 이런 식으로.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무게가 같았으면은 얘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빈 접시 2개 이렇게 놨어. 그럼 얘네들이 수평을 이루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된다는 건 무게가 똑같을 때만 수평을 이루는 거야. 다시 얘기할까?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상황 이해되나요? 지율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잡아줄 수 있는 또 다른 포커스가 생기게 되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전체 포커스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인을 좀 해줄 수 있는 내용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을 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확인해줘야 되는 것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관심을 가지면서 확인해줘야 되는 것은 바로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3개씩 이렇게 3개씩 여기 저울에다가 올려놓는다라고 합시다. 근데 나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딱 저울을 잡고 여기에서도 오른쪽에도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잡는다라고 쳤을 때 양팔 저울을 그대로 올려요. 계속 똑같이 해서.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개수 똑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확인했을 때 만약에 이쪽이 조금 더 내려가고 이쪽이 조금 올라가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는 얘가 분명히 얘보다는 더 가볍다는 소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진짜 진주가 5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었던 3개랑 2개짜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느 한쪽에는 분명히 진짜 진주 3개만 들어갈 거고 여기 오른쪽에도 한쪽에도 다른 한쪽에도 똑같이 가짜 진주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개수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짜 진주 하나는 때려넣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진짜, 여기가 진짜, 여기 진짜,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진짜, 여기 진짜, 얘가 가짜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면 분명히 총무게 쪽에서는 왼쪽이 더 가벼운 쪽이 돼요? 아니면 오른쪽이 더 가벼운 쪽이 돼요? 그치? 가짜가 들어간 게 총무게는 조금이라도 더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짜가 들어간 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1번 이거를 이용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린 여기 있는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누가 훨씬 가볍다라는 걸 알았냐면 밑줄 1번은 A, B, C 즉 왼쪽에 주어져 있는 저 친구가 훨씬 가볍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럼 왼쪽이 조금이라도 더 가볍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왼쪽이 조금이라도 더 가볍다는 건 왼쪽에서 분명히 뭐가 껴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므로 가짜가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그럼 진짜로만 주어졌던 여기 있는 DEF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걸까 아니면 없는 걸까? DEF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얘는 없어요. 왜? 근데 이게 왜 수학이에요? 몰라. 여기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나도 몰라. 부등식이니까 하라고 하는 거야. 보니까 이거 약간 뭔가 추론 게임 하는 것 같은데 그쵸? 추론 게임 하는 것 같은데 잘 봐.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A, B, C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생각을 해봐라. 그럼 내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 저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저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는 지금부터 구슬을 그러면 몇 개씩 올려야? 한 개씩 A하고 B하고 비슷하면 C 놓고 응.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여기에 구슬을 양옆에 하나씩 올려봐야 정확한 무게 비교 가능하겠죠. 하나는 2개 놓고 하나는 하나 넣으면 당연히 무게 비교 안 되지. 당연히 2개 쪽이 더 무거울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개 쪽이 더 무거울 테니까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뭐야? A랑 B를 비교해보고 B랑 C를 비교해보고 C랑 A를 비교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데 우리 기회는 한 번밖에 없었다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우리 저울은 2번만 써야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할 수 있는 그러면 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냥 2개 아무거나 골라서 올려보는 거야. 만약에 둘의 무게가 같았어.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가 가짜인 거야. 만약에 가벼운 쪽이 하나로 드러났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에 A 올렸고 여기에 B를 올렸어. 근데 얘가 올라갔고 얘가 내려갔어. 그러면 누가 가짜야? A가 가짜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라는 거야. 1번 답은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실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그러면 그냥 3개 중에서 2개를 아무거나 골라서 무게를 비교한다야. 이게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짜를 추론해 줍니다. 라는 멘트만 써주면 얘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면 돼요.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건 이 문제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너네가 봐도 이거 뭔 말을 하는지 알겠니? 모르겠니? 잘 모르겠지.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이해는 돼? 안 돼? 지금 내가 설명해 준 거는 이해는 돼? 안 돼? 이건 되지. 그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말은 이제 니네가 어떻게 만들면 돼. 상황은 설명해줬다.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상황은 설명해줬으니까 이제 답은 여러분들 유도하시면 됩니다. 108쪽으로 가시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하이라이트. 거긴 숙제였는데 네가 안 한 거예요. 이 왼수야. 거긴 숙제였는데 안 한 겁니다. 공지라는 거 없었어요. 공지방에도 있었을 텐데 이 왼수야. 내가 심지어 공지까지 해줬는데 나 오늘 친절하게 되게 공지까지 해줬는데 위에 상당 공지까지 해줬는데 카톡 없어요. 아유, 부모님한테 그거 데일리톡 내용 전달해달라 그래.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자 거속시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개를 다 풀 건데요.
이 네 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주면서 오면은 좋겠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뜯어보면 쉬워요. 거속시라는 것.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속시라는 거는 솔직히 막상 내용 뜯어보면 쉽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너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건데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냥 너네가 앞에서 연습했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앞에 거랑 지금 거랑 똑같이 계속 연결만 지으면서 보세요. 그러면 거속시는 어느 순간 정복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식을 찾기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열심히 잘 찾으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보여. 그게 문제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식이 잘 안 보인다는 거 하나가 문제인 거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주고 싶은 거 하나, 그게 바로 어떤 것이냐? 라고 얘기한다면 거속시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얘기해봐. 우리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방법, 스텝 1. 무조건 뭐부터 확인하라? 스텝 1. 무조건 누구 먼저 봐라? 구하라는 그치, 구하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뭔지를 확인하세요. 거속시도 똑같습니다. 즉, 문자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반드시 문자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그 문자를 뭐 가지고 설정을 해줘야 되냐면 지금까지 계속 했던 얘기가 하나도 빙빙빙빙 돌아가지도 않고 똑같습니다. 그냥 문자 뭐 가지고 설정해 주면 되냐면 이거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것. 이거를 똑같이 문자로 잡아주면 되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제 여기 스텝 2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본질은 똑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텝 2가 조금 달라지기는 해서 적어두면 도움은 될 거예요. 여기는 거속시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똑같이 적어두면 도움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텝 2. 일단 대전제는 똑같이 뭐를 좀 이해하라는 거냐면 상황을 이해하라는 건데 거속시는요. 다른 문제들과는 좀 다르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게 구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구체화가 되니까 그 구체화되는 내용들에 우리가 다 일일이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들에 우리가 초점 맞추면서 다시 한 번 더 봐주면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상황 이해에서는요. 이겁니다. 적거나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이겁니다. 내 문제에서 준 거. 그러니까 문자든 숫자든 어찌됐든 뭐라도 나와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잡아주는 게 여기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문제에서 뭐 한 것을 찾아준 게 첫 번째냐면 이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찾아주는 것.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두 개를 줄 거야.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얘기한다. 뭐 만약에 거리, 속력, 시간 중에서 만약에 거리를 줬어. 그럼 걔를 일단 파악은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뭐 속력을 줬어. 그럼 거리, 속력 이렇게 줬다라는 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것 그거는 이겁니다. 적어놔.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문자 포함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문자 포함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자를 포함해서 문제에서 확정으로 주어진 것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1번이고 그러다 보면 두 번째가 뭐가 생길 거냐면 그러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문제에서 주지 않은 게 생겨요. 다시 하면 뭐가 뭔지 모르는 게 생긴단 말이야. 틀렸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뭔지 모르는 게 생긴단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저렇게 딴짓하지 말고 잘 들어. 거속시는 지금 한번 딱 들을 때 잘 들어놓으세요. 알겠지?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연립방정식 할 때 이렇게 설명 안 해줘요. 됐지? 연립방정식 할 때 이렇게는 안 해준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적으라고. 거속시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해. 내가 모든 시중 문제집, 모든 교과서 다 풀어봤다고. 다 이렇게 돼 있다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방식으로 거속시는 절대 못 풉니다. 왜냐? 니처럼 그렇게 객기 부리다가 항상 틀리는 애들 많이 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냐면 분명히 문제에서 준 게 있지. 문자 포함해서. 그럼 문제에서 안 준 게 있단 말이야.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 읽어봐도 모르는 게 있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이게 두 번째가 킥이야. 바로 뭐냐면 이거.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 이거의 반드시 뭐냐면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게 뭔가 하나가 튀어나올 거야. 걔가 100%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서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 이게 100% 비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 없는 게 비교 대상이야.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답을 유도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게 뭔가, 문제에서 안 준 게 뭔가. 이거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세요.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 스텝 3.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상황들을 나누고 나서 바로 뭐 해주면 되냐면 세 번째가 바로 식 세우기인데 이때 여기는 식 세우기는 뭘 이용해서 식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거 비교 대상이라고 판정이 난 문제에서 안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모르는 거. 그러니까 얘가 뭐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려주지 않은 게 생길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걔가 분명히 비교 대상이니까 그게 식을 세울 수 있는 재료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뭘 찾아줘야 되냐면 이 비교 대상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겠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문자를 완성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문제를 풀게 되면 거속시는요. 어떤 그지 같은 게 나와도 풀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니까 이 세 가지를 좀 잘 잡아주시면서 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앞에 봐봐. 그러면은 이제부터 펜 다 내려놓고 잘 봐. 내가 그러면 이 세 단계로 맞춰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하나하나 볼 테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세 단계로 나눠서 문제 푸는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그래서 바로 뭐 할 거냐면 그냥 문제를 읽을게요. 집에서 7km 떨어져 있는 도서관까지 갈 거고 처음에는 시속 6km로 뛰다가 도중에 시속 3km로 걸어서 2시간 이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뛰어간 거리가 몇 킬로미터 이상인지 구하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문자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 문자는 여기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거를 찾아주면 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뭐야?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뭐 샤가리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거리인데 뭐한 거리야? 그러니까 뛰어간 거. 그치?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얘를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X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고. 왜? 우리 앞에서 6번까지 그거를 연습한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상황을 이해하면서 여기 그림을 내가 좀 그릴게요. 너네가 좀 편해지도록.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그림을 그리면 여기 집이 이렇게 있을 거고 나는 여기 있는 집에서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면 나는 여기 도서관까지 갈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도서관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주어져 있는 조건은 얘네들 사이에 떨어져 있는 간격을 줬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서 우리 얘네 총 몇 킬로 떨어져 있대요?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 총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 그치? 7킬로가 떨어져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 환희가 있습니다. 자, 환희가 있어요. 뛰어가겠죠? 뛰어! 열심히 뛰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열심히 뛰어요. 몇 킬로로? 시속 6킬로를 열심히 뛰어요. 그쵸? 근데 얘가 에너자이저예요? 예. 체력이 약하거든. 그쵸? 여기까지는요? 뛰지 않고 말해볼까요? 싫어. 자, 그래서 여기는 시속 6킬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사람이 뛰다 보면 7킬로를 다 끝까지 못 뛰니까 지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느 순간 지칠 건데 그 지치는 순간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그냥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갔지. 시속 몇 킬로로? 여기서부터는 3킬로로 걸어서 갔어요. 그러면 어쨌든 시속 6킬로로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뛰어간 거리는 어차피 여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가 X 킬로미터만큼 떨어짐. 이렇게 요 정도까지 뛰어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또한 남은 길이도 여기 있는 X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 게 가능하니 아니면 불가능하니? 가능은 할 거예요. 왜? 전체 7, 그 중에서 얘가 X. 그럼 남은 건 7에서 얘를 뺀 거. 요렇게 잡아줄 수 있을 테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서식이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얘가 전체 7에서 X를 뺀 거야. 다시. 그럼 시속 6km로 달린 건 X 킬로미터만큼 달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시속 3km로 걸어간 거는 바로 누구냐? 라고 생각을 해줬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시속 3km로 걸어가는 건 요 정도 거리만큼 간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시속 3km로 우리는 7-x 킬로미터만큼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얘네 둘을 비교를 했을 때 나한테 준 거, 문제에서 준 거는 문자 포함해서 뭐랑 뭐를 줬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조금 어려워. 요걸 좀 이해하면 돼. 요 세부적인 단계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 그럼 여기까지 봐봐. 첫 번째, 나한테 준 건 그래서 뭘 줬나요? 이렇게 둘을 비교해보니까 첫 번째로 준 건 뭘 줬어? 첫 번째 뭘 줬나요? 그러면 뭐 줬어? 이게 좀 어렵죠? 잘 들어봐. 그럼 시속 6km, 시속 3km야. 그럼 첫 번째로 나한테 알려준 거는 거리, 속력, 시간 중에 뭘 알려준 거예요? 속력. 이거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속력을 준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두 번째로는 문자도 어쨌든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그럼 문자도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얘네들을 가리키는 게 속력이야 아니면 시간이야 아니면 거리야. 지금 얘네 둘은 거리야. 그러니까 나한테 준 거는 거리와 속력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거리까지 잡아줘. 그러면 나한테 안 준 게 뭐야?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비교 대상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시간이잖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우리가 딱 종합을 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최종적인 보스, 그건 사실 시간이었대.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시각이 비교 대상임.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시간에 모든 초점을 맞춘대.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줬을 때, 그러면은 이쪽에서부터 생각을 하면 6km로 x 정도 달려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시속 6km로 x미터까지 달려간 여기 있는 시간 6분의 x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지율이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있었던 요 3km로 7-x만큼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3분의 결국 뭐가 되냐면 7-x 이렇게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게 각각의 이동 시간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 이동 시간들을 다 더해서 몇 시간 이내에 도착하라 그랬기 때문에 2시간이고, 얘네가 어려운 이유가 단위가 통일이 안 돼 있으면 단위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요즘은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단위를 다 그걸 통일시켜서 주는 편이기 때문에 얘가 잘 보게 되면은 시속이라는 건 1시간 단위거든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얘가 시간으로 연결을 해줬으니까 얘네들의 단위도 시간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시간이니까 결국 뭐냐면 그냥 2시간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 내니까 2시간만 넘어가면 돼? 아니면 안 돼요? 2시간만 넘어가면 돼? 안 돼? 이내인데? 이내면 그 안에 도착하라는 거니까 2시간만 안 넘어가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시간 안에 도착해라. 근데 같아도 상관은 없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 갑자기 띡 하고 튀어나오고 내가 만약에 야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해서 답 이렇게 풀어 하면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어려운 거야. 왜? 갑자기 나한테 준 거를 가지고 생뚱맞게 이상한 걸 만들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얘기하던 것처럼 주어진 거랑 안 주어진 거를 명확하게 구별한 다음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보고 비교 대상이 뭔지를 확인해서 그걸 만들어준다면 얘네들을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걸 좀 여러분들 방법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좀 넣어갔으면 좋겠어요. 지율이 됐니? 이해돼요? 서진 이해돼요? 환 이해돼? 여기까지? 다시 해줘? 이해 확실히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면 여기 다시 해줘. 저 불안한데. 이한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이거 안 되면 진짜 물어봐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처음 할 때 되게 어려워요. 그건 내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그거를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풀어볼래? 내가 지금부터 풀어줄게요. 얘 얼마 곱하면 돼요 양변에? 분모는 없으면 되니까 얼마 곱하면 돼?
6. 그럼 얘 x지. 그쵸? 그럼 여기 7-x 전체에다 2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14 빼기 2x가 되지. 여기도 곱해줘야 돼요? 곱해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곱해줘야 되지. 그래서 얘가 6 곱하기 2에서 12가 됩니다.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14 빼기 12 해준 2랑 여기는 x죠. 그러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만 나오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정답은 몇 킬로 이상이야? 12 아니면 2야? 그러니까 정답은? 이것만 만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해주는 범위 찾아준 게 정답이에요. 정답 2킬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돼요. 이거 부등식 풀어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주는데 거석씨는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어려워요. 인정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심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일부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난이도가 빡세요. 인정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어려운 난이도 또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내가 알려준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걸 그대로 쓰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만 그걸 얘는 앞에 있는 것들과는 다르게 대놓고 주지 않아서 어려운 거야. 상황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상황을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글로 읽었는데 글로 이해가 됐다고 하면 그냥 바로식으로 세우시고 만약에 글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처럼 그림이라도 그려봐. 그러면 좀 보여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정보들을 좀 정리해주면서 가는 것. 그것도 여기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황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 주시면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나요? 처음 풀었을 때 거의 근접했었어요. 그럼 여기 7번 다시 한번 해보고 밑에 유제 7번도 사실은 비슷한 유형입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잘했어. 기억이 안 나서 헤맸잖아요. 에이, 그건
앞에 보세요. 자, 식은 대부분 잘 세웠는데 거속시니까 그쵸? 거속시니까 처음 할 때부터 감 이렇게 제대로 딱 잡아서 푸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 자체 한번 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에서 준 거, 문제에서 안 준 거를 비교해서 나는 지금부터 비교 대상이 누군가, 그래서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계속 똑같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쌤, 같이 한번 볼게요. 왜? 사전 그려주세요. 싫어요. 어디 인스타에 있는 거 보고 와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어디 인스타에 있는 거 보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상한 거 그려달라고. 자 여기 보세요. 아니, 사전 그리시는데 사자가 없으면 심심하다. 아 민주가 있어요. 자 여기 산이 있어요. 민주가 있잖아. 자 여기 민주가 올라간답니다. 민주가 올라갈 거예요. 자 민주. 자 올라갈 때 시속 몇 킬로로 올라가요? 그치. 올라갈 때는 여기에서 나는 시속 3킬로로 올라가요. 이런 상황인 거고, 내려올 때는요, 지금 현재 올라갈 때보다 1킬로 더 먼 길을, 뭐 그거는 나중 문제인 것 같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일단 내려온대. 시속 몇 킬로로? 시속 몇 킬로로 내려온대? 그치. 시속 4킬로로 내려왔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나한테 준 건 속력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시속의 단위들을 줬으니까 일단 속력을 줬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뭐 2시간 이내에 등산을 마칩니다 라고 했다. 뭐 그거는 뭐 나중 문제인 것 같은데, 그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 그 다음에 있는 민주가 뭐 한 걸음거리, 그러니까 뭐 할 때 걸음거리는, 민주가 뭐 할 때 걸음거리는, 그치. 네모 민주가 올라갈 때 걸음거리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네모로 잡아주게 되면, 그럼 나는 올라갈 때 걸음거리가 궁금한 거니까 얘가 x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나한테 주어졌던 여기 있는 요 x라는 킬로미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올라갈 때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올라갈 때의 거리를 잡아서 얘를 x 킬로미터로 잡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올라갈 때 내가 x만큼 올라갔다는 건 내려갈 때는 그 x보다 얼마만큼 더 더한 거를 내려가야 되니까. 그치? 1km 더 먼 길이니까 1km 더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내려갈 때의 거리도 마찬가지 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때 여기는 내려갈 때의 거리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x에 1을 더해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x에다 1을 더해준 나는 x 더하기 1의 킬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나는 여기는 요 두 가지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둘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나한테 준 거는 그래서 속력과 거리, 속력과 거리를 줬고 나는 현재 비교하라는 게 시간인 것 같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얘네들을 결론 지어서 나는 첫 번째, 그래서 올라갈 때의 시간, 그 다음에 내려올 때의 시간을 더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등산한 등산 시간과 비교를 해주면 돼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게 끝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봐봐. 올라갈 때는요, 그냥 시속이 3인데 x 킬로미터만큼 갔으니까 3분의 x인 거예요. 시간으로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내려올 때의 시간은 시속 4km로 x 더하기 1km 내려오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둘을 더한 게 총 등산 시간이었던 거고, 얘가 몇 시간 이내에 도착하라고 하는 중이니까. 이게 2시간 이내에 도착하라는 거니까 이거 풀어주라는 소리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 풀어줬을 때 나오는 x 범위가 있겠지. 그게 답인 거야. 서진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요렇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뭐야? 상황 이해해서 딱 구별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나한테 준 게 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세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준 게 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주어진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비교해야 되는 거. 즉 다시 한번 뭐냐면 안 준 게 뭔지를 확인해서 그 안 준 걸로 무조건 식 만드세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을 안 줬으니까 시간으로 무조건 식 만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그 시간이 여기 뒤에 생뚱맞게 나오잖아. 그래서 생뚱맞게 나오는 게 비교 대상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서진이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틀린 사람들 꼭 이따가 쉬는 시간 갖고 다시 풀어보세요. 지금 16분입니다. 25분까지 쉬었다가 마지막 유형하고 끝내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하면 끝입니다. 이 책이. 이 책에서 내가 해줄 말은 끝입니다. 이 책이 끝이고요. 그러니까 와, 이제 드디어 끝이다 진짜. 가져가세요. 끝날 때. 이거 안 쓰는 거. 이거 다음 주부터 이거 들고 오면 돼.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다음 주부터는 이 책 들고 오시면 돼요. 토요일은 그 우리 유형책 할 거고요. 토요일날 얘기했다시피 토요일날 그거 본다 했지? 월말평가? 아 맞다. 아, 진짜. 여기까지 볼 거예요. 딱 정확하게 여기까지 봅니다. 월말평가 준비해 오세요. 됐죠? 여기까지 볼게요. 부등식만 보겠습니다. 딴 건 안 보고. 알겠지? 1차 부등식만 볼게요. 그러니까 1차 부등식만 볼 테니까 준비해 오시고 8번 보겠습니다. 자, 했던 겁니다. 크게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좀 보고 넘어갑시다. 그냥 똑같아. 지금까지 했던 거랑 완벽하게 하나도 다른 거 없이 다 똑같이 흘러가니까 잘 보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가죠.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열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몇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몇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상점 가서 물건 좀 사오려고 합니다. 그래요. 시속 4km로 걷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20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역에서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구하라는 게 여기 8번의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구하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문제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 우리에서 지금 현재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식을 그대로 세우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문자는 뭐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풀 때 문자 뭐로 잡아야 돼? X 그래, 그 X를 뭐로 잡아야 돼요? 이 문제를 보니까 X 뭐로 잡아야 되겠어요?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상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상점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네모쳐야 되는 건 뭐 요거겠지. 그러니까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상점을 궁금해 합니까니까. 그래서 여기 있었던 이 친구를 나는 물어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가 지금부터 X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어쨌든 너네들 이해를 시켜주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그림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보여는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여기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부터 물건 사러 어디까지 갔냐면 상점까지 갔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하나의 상점이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내 질문이 이거야. 상점까지 갈 때 여기서부터 상점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뭔지 알아? 아니면 몰라? 여기서부터 상점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알아? 몰라? 몰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상점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를 몰라서 얘를 나는 X 킬로로 잡아줬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단 시속 몇 킬로로 걸어서 그치?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갔을 때 여기 이렇게 간대. 시속 몇 킬로로 걸어서 간대? 얘 지금 상황이 시속 몇 킬로로 걸어서 간대? 지율이 몇 킬로로 걸어서 간대요? 시속 몇 킬로로 걸어서 간대? 4km. 그치?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시속 4km 얘네들을 걸어서 간대 이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시속 4km를 걸어서 가는데 그럼 여기 있는 요 시속 4km를 걸어서 가는데 이쪽에서 도착을 해서 이쪽으로 딱 잡아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할 수 있냐면 물건 산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물건 샀는데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샀더니 여기서 물건 사는데 걸린 시간이 몇 분이 걸렸고요. 그치? 여기에서 우리는 20분이라는 시간을 썼고 그 20분이라는 시간을 쓰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쪽으로 다시 넘어올 때 쓰는 게 또 시속 몇 킬로이기까 또 몇 킬로를 걸어서 다시 온다니까 4 그래 또 다시 시속 4킬로로 걸어서 온다니까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갈 때 이동한 속력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부터 상점까지만 걸어갔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실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야. 그냥 상점까지 가요. 여기에서부터 상점까지 갔을 때 우리는 속력도 알려준 거고 거리도 알려는 준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여기 상점 내에서 물건 살 때 준 거는 뭐를 줬냐면 그때 여기 물건 살 때 준 거는 오히려 시간만 줬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서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 속력과 거리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상점에서 물건 사는 거는 여기서 뭐 더 이동한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속력도 생기지도 않을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속력도 생기지도 않고 거리도 생기지는 않겠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상점에서 물건 샀을 때 걸린 시간 10분이라는 건 여기 있었던 10분이라는 거는 사실 여기는 속력이랑 거리가 없는 상태야. 이렇게 얘기해줘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고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상점에서부터 다시 어디로 넘어오는 거냐면 역으로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상점에서 다시 역으로 넘어왔을 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상점에서 역으로 다시 넘어왔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상점에서 역으로 갈 때 똑같이 속력이 여기 4km, 그때 이동거리 x. 여기도 마찬가지 4km, 그때 이동거리 x.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 맞추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초점은 여기에 맞췄을 때 그럼 얘네들의 시간도 마찬가지 구할 수 있겠어? 아니면 없겠어? 있는 거고 여기서 유일하게 안 중에 시간이잖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때 몇 시간 걸렸는지 얘가 몇 시간 걸렸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시간들을 안 줬기 때문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초점을 맞춰주는 게 필요했던 것이 되었고 됐어? 그래서 우리는 갈 때 이동했던 시간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였던 4분의 x와 올 때 걸렸던 시간 4분의 x를 잡아.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내가 어쨌든 쇼핑하고 다시 컴백할 때 이동한 시간이 되겠죠. 걸린 시간들이 걸렸지. 맞아요? 시간은 안에서 쇼핑을 하더라도 계속 시간을 쓰게 되니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것들을 싹 다 계산했을 때 결국 몇 시간 이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 이내에 들어와라? 그치. 이게 1시간 이내에 들어와라. 그럼 1시간까지는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딱 1시간까지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럼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우리가 다시 잡아줬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얘가 시속이고 얘도 시속이고 얘가 킬로미터고 얘가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시간이지. 시속이니까. 그래서 얘가 현재 시간이 되면서 여기 단위가 시간. 여기도 시간. 그러면서 여기 있었던 1 또한 1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시간이 된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 앞에 있었던 불청객 분은 시간으로 바꿔야 돼 아니면 바꾸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통일을 위해서 바꿔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단위를 어디에 맞추냐? 그럼 이게 관건이겠지. 이렇게 단위가 달라지는 게 생겼다는 거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단위 통일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 단위 통일은 반드시 속력에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력이 만약에 시간이야. 시속이라 그러는 건 1시간 단위인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시간 단위로 주어졌으면 무조건 시간으로 다 통일시키면 돼요. 시간은. 이해돼? 만약에 분속이라고 돼 있으면 분속은 1분 단위입니다. 그럼 뭐냐면 무조건 분에 맞추면 돼요. 얘가 시간이 되는 것도 다 분으로 뒤집어야 돼요. 아마 그 밑에 유제 8번이 그럴 거예요. 됐니? 다 분으로 뒤집어야지 아마 풀릴 거예요. 유제 8번은. 분으로 풀리면은 분으로 다 고쳐놓으면 답 나와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혹여나 시간, 초 이런 게 있으면 다 분으로 바꾸면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초속이라는 건 1초가 기준이기 때문에 싹 다 초로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네가 속력 단위를 바꾸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거는 비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니네는 웬만하면 비율을 바꿔 아니면 비율을 바꾸지는 않아? 비율을 바꿔봐라. 비율을 웬만하면 안 바꾸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비율을 잘 바꾸진 않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끝났습니다. 10분만 바꾸면 됩니다. 그럼 10분은 몇 분에 몇 시간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10분은 몇 분에 몇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치? 1시간 단위가 60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긴 60분의 분자 그냥 10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꿔놓고 풀어야지 정답이 나와요. 20분이야? 그럼 20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20분이면 20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면 됩니다. 끝났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그럼요. 얘 약분하면 얘는 3분의 1이네. 그쵸? 여기까지는요. 3분의 1이고 여기 3만 없애주면 되니까 12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3x 더하기 4 더하기 나는 여기 3x 해준 게 결국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냐면 12보다 작거나 같든다. 이거 찾아주면 되겠고.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6x가 그래서 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래서 양변을 6으로 나눠준 게 정답이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양변을 6으로 나눠준 게 정답 따라서 x가 몇 분의 몇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냐면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킬로미터라는 거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1.1km, 1.2km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도 말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거리 단위에서는 유리수까지는 다 되는 겁니다. 소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해돼? 여기까지는? 다 이해돼요? 괜찮아? 서진이 됐어? 지율이 됐어? 얘는 된 거 같고. 얘는 됐더라고. 이한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킬로미터 단위는 어차피 분수가 나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거리가 3분의 4km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분의 4km예요.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이게 어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식을 어떻게 맞춰줄 거고 단위를 어떻게 통일시킬 거냐 이거 기준만 잘 잡아준다면 거숙시는 어떤 기상천외한 문제가 나와도 풀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상천외한 문제가 나와도 풀릴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의 목표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길게 설명을 한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여기 다시 하시고 밑에 유제 8까지 하고요. 나한테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유제 8까지 해보세요. 시작.